안녕하세요. 그 지퍼 개발 사례를 발표하게 된 스파코사의 김영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로라 첫 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30분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요.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스파코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지퍼 이전엔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실제 지퍼 개발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레퍼런스는 어떤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라 사실은 HTML 코드 하나도 모르고요. 개발자가 아니라서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는 2000년도에 그 엠드림이나 네오이즈에서 3년간 게임 쪽 사업계획이나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요. 사실은 네오이즈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회사를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나가서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가 한 10개월 동안 거의 뭐 라면으로만 영명을 했고요. 창업의 결과물로 금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창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은 약간 흥행에 가까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나 사업기획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IT 영역을 찾다가 저희 지마켓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마켓에서 사업기획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약 5년간 지마켓에서 새로 붙게 되는 서비스들을 지마켓 기존 플랫폼에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빠르게 붙일 수 있는지 작업을 약 5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5년이 지나서 저는 사업기획자였는데 5년 뒤에는 서비스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들의 약간 꼬임에 빠져서 이 지금 T타워 바로 옆에 있는 교원이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그렇게 갈 건 아니었는데 3년 동안 SAP, ERP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 결과 SI와 ERP까지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원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 네오이즈 때 같이 알던 분 3명과 함께 코파운더로 해서 스파코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파코사는 처음 창업할 때 코파운더가 3명이다 보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라 프로젝트라고 유아용 인터랙티브 모바일 게임 앱을 서비스하는 거였고요. 처음에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판다를 이용하는 게임, 유아용 게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개발돼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접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는 이제 닥터베베라고 유아용 큐레이션 서비스였어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우리 아이 원령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유식은 언제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고요. 지난달 말에 서비스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프로젝트가 사실은 예상치 않았던 페미였는데요. 그 스마트폰 간의 위치를 수집하고 그룹을 맺은 사람들끼리 위치를 쉐어하는 서비스였습니다. 페미 서비스로부터 저희 스파코사는 뭔가 B2C로 고객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페미는 다운로드를 치면 약 170만 개 정도 됐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와 관련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제가 좀 설명해 드린 지퍼는 작년 11월에 출시가 돼서 현재 약 3,500개 정도가 팔렸고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솔루션으로 저희가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캐치락은 현재 약 12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퍼 이전에 팸이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2013년도 하반기쯤에 오픈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 뭐 미국의 라이프 360이라든지 한국에도 다른 위치 서비스가 더 많았는데 저희 팸이가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되는 앱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GPS를 거의 끄고 다녔고요. 배터리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위치 수집 주기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와이파이를 켜서 실내 위치를 수집하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다른 앱들보다 위치의 정확도가 조금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4년 초에는 일 매출이 10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로 저희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워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좀 더 잘 됐었다면 뭐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른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아마 이것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전화 이복이라고 그때 약간 부침이 있었던 게 저희가 지퍼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앱의 간단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실시간으로 위치 공유가 가능하고요. 위치 수집 주기는 1분, 5분, 10분, 30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일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서비스였는데 고객들이 주로 많이 전화 오는 부분이 부부 간의 다툼이라든지 남녀 간의 다툼으로 연락이 많이 와서 저희가 의도치 않은 서비스로 좀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같은 제네레이션끼리는 이런 서비스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페미를 서비스할 때 가장 큰 목적은 원래 스파코사의 설립 목적이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 게 목적이었고요. 페미의 목적은 사실은 아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자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미라고 하는 걸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좀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부모님들이 주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메워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링크라고 하는 비콘 제품에 포커스를 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리니어블이라고 하는 아마 유아용 밴드 제품을 아실 텐데요. 저희가 좀 더 먼저 시작했었고 서비스도 실제로 더 먼저 판매도 더 먼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마케팅을 잘 못해서인지 실제로 리니어블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저희가 서비스 해보니까 저희 페미가 지금 170만 정도 다운로드 받았고 잔존으로 깔려있는 게 약 20만 정도 깔려 있는데요. 사실 이 비콘 제품은 클라우드 GPS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 앱을 설치한 분들이 블루투스를 켜고 있어야만 위치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서울시 뭐 혹은 에버랜드 같은 데서는 정말로 위치가 잘 들어왔었는데 과천이나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위치를 100% 수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제품을 저희가 1년간 그래서 팔다가 접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한 20만 잔존으로도 위치가 잘 안 잡혔기 때문에 리니어블도 위치가 실제로 많이 잡히지 않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미를 하고 링크를 서비스 출시하고 나니 저희가 위치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콜로 B2B로 위치를 추적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주면 어떠냐라는 요청사항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스파코사는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I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B2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캐치락이라고 하는 회원을 가입하고 위치 수집하는 디바이스를 정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룹을 만들고 그룹 간에 권한을 줘서 실제로 위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스 서비스를 한 1년간 개발을 했고요. 이걸 처음에 개발하고 이제 B2B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B2B는 사실은 이런 사스 형태로 보여지기보다는 자신들의 백오피스에서 백엔드에서 하나의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해서 위치를 볼 수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API와 SDK를 추가로 개발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치락이라고 하는 걸 서비스하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미 혹은 캐치락 저희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비콘 제품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저희가 좀 접근했던 곳은 약간 셔틀버스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가지지 못한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학교에 어떤 셔틀버스에 저희가 위치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가 인천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버스 기사분들은 자기 폰에 어떤 위치 수집 앱이 설치되는 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시고 당연히 버스에 같이 타는 보조교사님 폰에 이제 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인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위치가 아니라 모바일 폰의 스마트폰의 위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 링크를 뒤흔는 어떤 디바이스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이디어는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이 당시에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3G나 LTE는 아니지만 중국 쪽의 GSM으로 위치 수집되는 GPS 장치는 대부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5만 원 언더의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하자가 목표였고요. 저희가 기존의 비콘 장치를 통해서 GPS가 없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GPS를 꼭 사용하자라고 해서 GPS 쓰는 디바이스를 고민했었고요. 배터리는 GPS 장치들이 대부분 배터리가 오래 가진 못합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키즈폰 같은 경우도 위치 수집을 전용으로 썼을 때는 7시간 만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보통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 번 충전해서 일주일은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처음 개발했던 비콘 제품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이라 그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풀려있는 판매가 되고 있는 그 디바이스라도 실질적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자였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3G나 LTE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SK텔레콤에서 로라를 전국망으로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로라 네트워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태 표시나 디스플레이 자체도 배터리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LED로 상태를 표시하자였고요. 그리고 위험할 때 SOS로 보낼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스펙표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면서 저희 실제 제품의 모양과 스펙이 있는 장표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지금 현재로는 약 5cm 바이 5cm 정도의 두께는 1.6cm 정도를 가진 디바이스고요. 배터리는 500mAh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내부에 블루투스가 있어서 블루투스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이 블루투스를 비코드로 쓰거나 비콘 스캐너로 쓸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이로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2015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심천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스타트한 건 2016년 3월이었고요. 일반적인 개발 과정, PCB부터 기구, 목업, 펌웨어, 금형까지는 일반적인 개발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망인증과 KC 인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사의 어떤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쓰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디바이스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펌웨어가 개발되고 기능이 구현됐다고 생각이 되면 SK텔레콤 분당 사업에 있는 오픈 테스트 베드에 가서 제조사 사전 검증이라고 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우리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다 체크가 끝나고 나면 SK텔레콤의 망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망인증이 끝나고 필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KC 인증이 끝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상용 서비스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망인증을 9월에서 10월 2달을 잡혀 있는데요. 현재 개발이 아주 잘 끝났다고 하면 망인증 실제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 사이로 끝납니다. 근데 저희가 2달을 걸린 이유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안테나 성능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로라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망인증 과정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개통 과정을 거칠 수가 없고요. 오픈 테스트 베드에서는 테스트망에서만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동하면서 위치를 수집하고 로라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장치의 경우에는 테스트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망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단계 이상이 끝나고 나면 상용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치면서 기간이 좀 오래 지났고요. 저희가 첫 번째 만든 디바이스가 로라 안테나 성능에 부합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PCB 설계해서 통과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작년 11월부터 판매가 되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현재 3,500대 정도 팔렸고 지금은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지퍼의 활용은 차량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B2C 형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키즈폰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고 좀 생각했었기 때문에 차량 위치 관제로 생각했었고요. 그냥 아주 단순히 차량 위치를 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은 줄 수 없는 대상이 저희의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치매 환자나 어떤 미아들 그리고 분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저희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떤 동호회 중심으로 이 저희 제품을 써서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에 잘 숨겨서 이게 자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떤 플라이키즈라고 하는 유치원 전문 그 영업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어떤 제휴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업체에서 저희 지퍼를 유치원 버스에 장치해서 학부모들은 저희 스쿨붕붕이라고 하는 앱 하나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셔틀버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이 위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를 언제 마중을 나갈지 언제 데려다 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의 장점이 뭐냐면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에 가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100통화씩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차가 막혀서 좀 늦습니다. 혹은 뭐 부모님들도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5분 늦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셔틀버스에 탄 선생님들이 좀 더 학생들의 관리, 원생들의 관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약 1000군데 유치원에 쓰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디바이스 한 대가 49,800원 정도에 한 달 사용료로 5,500원을 내고 있는데 디바이스당 가격이기 때문에 유치원 입장에서는 한 대당 5,500원만 한 달에 내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트럭에서 어떤 지퍼를 이용해서 물류 트럭 자체의 위치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임폴라 특장이라는 회사인데요. 실제 뭐 어떤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주유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위치를 떠나서 주유량을 지금 현재로는 주유 트럭에 장치된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서 그것들을 두 개를 출력해서 하나는 업체, 하나는 회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불편하죠. 실시간으로 위치를 어떤 데이터를 유량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지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량 데이터를 블루투스로 통해서 저희 지퍼로 전송을 하고요. 위치 데이터와 유량 데이터를 같이 저희 서버로 보내는 형태로 지금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콘텔라라고 하는 게이트웨이 업체와 일본 쪽에 POC 킷을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라라고 하는 게 사실 국가적으로 설치된 데가 한국하고 네덜란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나라에서는 이 로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POC를 통해서 이걸 성능을 검증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뱅크나 NTT 도코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 900메가 를 기존에 사용했던 케이블 업자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퍼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솔로엠이라고 하는 모듈 업체가 있는데 솔로엠 모듈 업체는 저보다 좀 더 작은 형태의 GPS 장치를 만들었어요. 키코라는 장치를 만들었고 솔로엠은 하드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백엔드 시스템을 모바일 앱을 저희 캣치락을 이용한 SDK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한 달 만에 개발을 해서 지금 3월 이제 곧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캐치락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 서버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야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활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있겠네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지도에 있는 점은 저희 지퍼에서 보낸 마지막 위치들을 나타낸 겁니다. 모든 위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약 3,500개 정도가 팔렸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위치가 들어오고 있고요. 때때로 보시면 섬 지역에도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망, SKT 전국망이 실제로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궤적은요. 제가 지퍼를 들고 KTX를 타고 경부선 내려가면서 받았던 위치입니다. 이게 로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로라 차가 상당히 낮은
속도가 낮기 때문에 SKT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속도가 100km를 넘어가면 위치를 잡을 수가 없다. 뭐 120, 150km가 한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300km에서도 위치가 찍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이런 음영 구간들은 약간 터널이 있거나 아주 외져서 약간 로라 게이트웨이가 없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위치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케이스는 초등학교에서 과학 실험으로 그 어떤 에드벌룬 풍선을 띄워서 거기 안에 저희 지퍼와 어떤 액션 캠을 넣어서 실제로 풍선을 띄운 헬륨 풍선을 띄운 데이터고요. 이게 두 번째 날린 풍선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대전에서 날렸더니 풍선이 저기 독도 밑에까지 날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독도 밑에까지 날아간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거기서 위치가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 로라 게이트웨이 범위는 13k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좀 길더라도 20km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위치 데이터를 보면 어느 지역의 게이트웨이에서 수집된지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봤더니 울릉도에 있는 게이트웨이에서 수집이 됐고요. 거리는 64km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해상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속도 데이터도 나오지만 이 풍선이 올라가서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성층권은 보통 39km, 평균적으로 39km 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정도 올라갔을 때도 위치가 잡히니까 게이트웨이의 어떤 범위 자체는 더 의심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이게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9개의 파트너사와 그리고 저희 클라이언트 약 130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업체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얘기하면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 자체를 더 안으로 숨겨서 그 아이디어가 발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지퍼라는 디바이스를 만들 때 저희는 사실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랑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려면 많은 업체를 만나야 했고요.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더 많이 얘기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사이트, 어떤 영역들을 보면 3개 정도의 회사가 경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KT, KT, LG 플러스죠. 그리고 뭐 소설 커머스도 뭐 티몬하고 유메프랑 그리고 쿠팡 3개가 경쟁하고 있죠. 게임 포털도 3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만 독창적이지 않고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실행하고 잘 만드시는 분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물을 보니 약간 큰데 트레갈 같이 작은 사이즈로 만드실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사실 트레갈은 비콘이고요. 코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인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겨울이면 배터리가 하루 만에 방전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트래커로 상당히 불안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소형화 작업을 하고 있고 목표는 6월, 7월 정도가 되는데요. 트레갈까지 작아질 수는 없고요. 그냥 약간 스마트워치 정도의 사이즈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방금 얘기한 네, 거랑 네.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트래커 개념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일사. 타일도 트레갈과 같은 비콘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GPS라고 하는 건 배터리를 많이 먹는 장치이기 때문에 비콘 같은 클라우드 GPS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용 기간이 충전식 아닌데도 1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일주일 사용 기간을 늘릴 방법을 준비 중이신가요?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일단은 이 사용 시간은 그 위치를 수집하는 주기, 그 GPS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일주일은 위치를 10분에 한 번 수집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를 늘리려면 이 사용 시간 늘리려면 더 큰 배터리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에서 통신이 잘 되나요? 일단 사실은 지금 작년까지 SKT에서 구축한 로라망 자체가 아웃도어 전용이었고요. 올해는 아마 인도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저희는 GPS 위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GPS는 어차피 실외에서만 구동이 가능하고요. 사실 실내 위치를 쓰려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와이파이를 넣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LTE 에그를 들고 다니시는데 LTE 에그 때문에 와이파이 위치가 선생님 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올 수 있고요. 실제로 링크 제품을 저희가 판매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 놀라는 경우를 실제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확한 위치를 주는 게 목적이라서 GPS만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이네요. 위치 기반 판매 전 법적 규제는 어떤가요? 그리고 지퍼의 손익분기점 몇 대인가요? 저렇게 사업적인 질문을 네, 물어보시면 앞에 거 일단 답변. 일단 그 위치 서비스 사업자만 있어도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할 수 있고요. 수집된 위치를 남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는 위치 정보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네요. 드디어. 네네. 빌리브 마이크론의 박진성 본부장님 모시고 SK텔레콤 스마트홈 개발 사례에 대해서 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